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현황 수엇 분석 자료를 깊이 파고드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서 2025년 한국의 현재 모습과 또 미래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단순히 자료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핵심 통찰, 그걸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랄까, 한국이 첨단 기술이나 문화 같은 강력한 창을 가졌는데 동시에 또 구조적인 약점이라는 방패도 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 흥미로운 지점을 같이 파고 들어보죠. 자, 먼저 강점부터 볼까요? 수출 실적이 정말 눈에 띄네요. 2024년 수출액이 6,800억 달러 넘어서면서 8% 넘게 증가했어요. 특히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자동차 선박도 여전히 강합니다. 네, 맞아요.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꽤 커서 2024년엔 거의 800억 달러 가까이 되고 내년에도 한 700억 달러? 그 정도 예상되거든요. 대외 건전성은 좋아 보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말이죠. IT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이게 너무 높다는 건데요. 이게 만약 세계 경기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확실히 양날의 검이네요, 그게. 혁신 역량도 빼놓을 수 없겠죠? 2024년 글로벌 혁신 지수 GII라고 하죠. 여기서 세계 6위, 그리고 GDP 대비 특허 출원 같은 건 세계 1위라고 하니까 와, 대단합니다. R&D 투자 비중도 경제 규모 대비해서 세계 2위 수준이고요. 맞습니다. 그 투입량만 보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자료 분석을 보면 이 엄청난 R&D 투자가 실제 어떤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 로열티 수입 같은 걸로 이어지는 효율성은 그게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거예요. 이걸 뭐랄까, 아이디어에서 수익화로 넘어가는 그 간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혁신의 질적 효율성, 이걸 높이는 게 좀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와, 그 간극, 그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한류,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죠. 2024년 한류 관련 수출액이 19조 원을 넘었고 K 콘텐트 수출은 20년도 안 돼서 10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엄청나죠. BTS 덕분에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늘고 소비재나 관광에도 다 좋은 영향을 주고요. 네, 강력한 소프트 파워죠.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정부가 막 주도했다기보다는 민간의 창의력 그리고 팬덤의 어떤 자발적인 힘, 여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거든요. 이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이걸 또 국가 전체 이익으로 연결할 거냐, 그게 관건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약점인데요. 당장 경제 성장률부터 둔화될 전망이에요. 내년은 2.0% 성장으로 올해보다 좀 낮아질 걸로 보이고 특히 그 건설 투자는 2년 연속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니 내수가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에서 지적했던 그 IT 의존도 문제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다시 중요해지죠.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높은 가계부채도 문제입니다. GDP 대비해서 90%가 넘는 수준인데 이게 사람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또 금리 정책 같은 거 결정할 때 중앙은행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제도 이게 만만치가 않죠. 소득이랑 자산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요. 내년이면 소득 상하위 10% 격차가 연 2억 원, 자산 격차는 무려 15억 원 이상 벌어진다는 예측입니다. 와, 청년 실업률도 다시 오르고 비정규직 비율이나 실질 임금 감소 문제도 있고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약점은 역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자료에서도 보면 주거비 부담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죠.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할 사람은 늘어나니까. 이게 생산성, 재정, 세대 갈등까지 정말 복합적인 문제로 얽혀서 장기적인 국가 활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해도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지적이 참 날카롭네요.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렇게 쌓여 있지만 동시에 또 외부 환경에서는 기회를 찾아야겠죠. 맞아요.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 그 세계 교역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특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은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인 신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자료를 보면 중국 외에도 인도, 베트남, 중동 같은 신흥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데 이게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의 어떤 회복력, 탄력성, 이걸 키우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IT 의존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원 가까이 투입해서 디지털 전환, DX라고 하죠. 산업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는 거, 이걸 가속화하고 AI나 로봇, 미래 모빌리티 같은 분야를 키운다는 계획이에요. 바이오 헬스나 첨단 소재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이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새 산업을 키운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은 그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바이오헬스는 고령화 사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죠. 특히 첨단 소재 국산화. 이거는 우리가 가진 그 수입 의존적인 경제 구조라는 근본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각 기회 요인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 모든 강점, 약점, 기회를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아주 매력적인 문화를 가진 동시에 경제 불균형, 사회 갈등, 인구 위기, 또 정치 교착이라는 만만치 않은 내부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 나아갈 길은 혁신과 글로벌 기회, 그러니까 시장 다변화나 DX 같은 창을 잘 활용해서요. 뿌리 깊은 구조적 약점들, 특정 산업 의존도라든지 인구 문제, 양극화 같은 이런 방패의 부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 함께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드러난 R&D 투자와 실제 상업화 사이의 간극,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때요. 한국의 이 인상적인 혁신 역량이 정말 진정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의 전환이나 전략적인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